제가 초이 길이 설명을 한번 하려다가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요. 우리가 보통 하는 낚시들을 솟구찌리 그러면 바닥 낚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오아세 솟구찌리, 이거는 한방향 바닥 낚시, 그 다음에 초이 길이, 이게 뭐가 다른지,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이걸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을 일단 할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하죠. 바닥 낚시라고 부르는데, 이 바닥은 원래는 우리나라 말로 평평한 면이 다 바닥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 말로 하면 타나가 돼요. 근데 우리 말을 정확하게 구사하려면 땅바닥 낚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한문으로는 저층 낚시라고 부르기도 하긴 하는데, 1m권도 이것도 타나니까 1m도 바닥이에요. 이렇게 그 면이 다 바닥이니까 2m도 바닥이에요. 그래서 바닥 낚시라고 우리가 그냥 편의상 부르기는 하는데, 사전적으로 그게 딱 맞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가 익숙해졌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그냥 타나라는 말을 즐겨서 쓰죠. 자, 바닥 낚시는 두 바늘을 다 이렇게 붙인 거죠, 바닥에. 그래서 뭐 밸런스 솟구찌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슬로프라고 붙였는데, 뭐 항상 슬로프가 지는 게 아니니까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림낚시라는 표현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쓰려면 사실은 이게 아니고 목내림과 되돌림 낚시죠. 그렇죠? 목내림과 되돌림을 통해서 구사하는 낚시니까 하게 되면 목내림 되돌림 낚시죠. 이거는 지극히 일부만을 표현한 거죠. 용어라는 게 잘못된 표현을 써도 정착해버리면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쓰는 거나 아니면 외국 용어를 쓰는 거나 뭐 우리가 다 접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정확하지 않은 표현보다는 차라리 외국 표현 있죠. 자기들 뉘앙스가 살아있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걸로 정착해 나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일단 바닥 낚시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심을 잴 때는 기준이 짧은 바늘로 수심을 재죠. 항상 두 바늘 다 붙일 때는 짧은 바늘로 수심을 재고, 채비도 항상 고무를 두 개 다 여기다 붙여 가지고
요렇게 잽니다. 그러면 오아세 속꽃줄이 이거는 한방향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렇지만 이 낚시의 포인트는 속꽃줄이라는 데 있어요. 수심을 잴 때도 뭐 이걸로 잴 수도 있어요. 네. 자기 마음이죠. 이걸 재고 싶으면 재고 계산해 줄이면 되겠죠. 그렇지만 속꽃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로 수심을 재요. 짧은 바늘로. 네.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한 방향이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목내림 중에 입질을 공략해요. 이건 그래서 수심은 이렇게 같이 재더라도 목내림 중에 입질을 공략해요. 되돌림까지 보지 않아요. 이게 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붕어들이 이거 어떨 때 사용하냐면 낙하 도중에는 흥미가 있고 낙하가 끝나면 흥미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사용해요. 아까 속꽃줄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 사용하고.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바닥 낚시는 보면 목내림 중에는 손을 안 대죠. 되돌림 중에 입질들을 공략하죠. 근데 오아세 속고는 목내림 중에는 손을 대죠. 입질 공략하고 되돌림에는 거의 손대지 않아요. 되돌림을 봐야 될 정도면 한 방향 낚시를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이거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초이 길이는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대로 표현할게요. 속꽃줄이 타나에서 초칭을 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m도 탄하고 2m도 탄하고 바닥도 역시 탄하죠. 초칭은 띄워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닫혀진 바닥에서 초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바닥에서 초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떠냐 하면 수심을 잴 때 아랫바늘로 수심을 잽니다. 조이 길이는. 조이 길이는 초칭이에요, 초칭. 속꽃줄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당연히 이거는 입질을 오아세처럼 내려가는 구간에 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목줄이 다 다릅니다. 속꽃줄이는 예를 들어서 기본이 30에 36이죠. 근데 이거를 오아세로 한다. 그러면 시간을 더 벌어야 되겠죠. 40에 40.
17 한 텀 정도 느려요. 그 다음에 조이기를 한다 하면 단차를 더 벌려줘요. 하염없이 벌릴 필요는 없고, 그래서 같은 수심에서 낚시를 하더라도 목줄의 길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거는 되돌림을 위주로 공략을 하고, 이거는 목내림 위주로 공략하고, 이거는 초칭이고, 이러니까 목줄의 단차가 달라지는 거죠. 바늘 크기도 예를 들어서 얘는 5호, 5호에서 6호, 얘는 6호, 이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띄우니까 달라지는 거죠. 대신에 떡밥은 무거운 떡밥, 예, 이거는 덜 무거운 떡밥, 이거는 이것보다 더 가벼운 떡밥. 이게 제일 무겁죠, 속고가. 그 다음 왜 이렇게 구사를 하느냐, 낚시는 항상 고기에게 맞추는 게 우선이에요. 고기가 바닥에 딱 있으면서 목내림 때 반응을 보이지 않고 되돌림 때 반응을 보이면 하는 것이고, 막상 되돌림이 아니고 목내림 때 반응이 더 좋으면 이걸 하는 것이고, 바닥 사정도 좋지 않고 바닥에서 공략도 잘 안 되고 기다려봐야 소용도 없고, 그보다 더 윗구간에, 그러니까 찌가 서고 목내림 중에, 그럼 이거죠. 그래도 오아세 속고는 착지할 때 속고줄이는 목내림 중에는 입질 공략하지 않고 되돌림 위주로 보고, 오아세는 착지 전후예요. 전후. 초이 길이는 직립해서 목내림이 시작하면 착지, 아랫바늘이죠.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그래서 이 세 개는 실제로는 같은 영역을 공략하지만 전혀 다른 상태의 고기를 공략하는 거예요. 낚시를 하다 보면 1번이 맞겠다, 2번이 맞겠다, 3번이 맞겠다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선택해서 대응하고 최적화를 시켜 나가면 돼요. 이게 방법이죠. 바닥층에서 제일 많이 구사하는 낚시.
꼭 기억하세요. 일반적인 속꽃줄이, 오화세 속꽃줄이, 그 다음에 조이 길이, 익혀 두셨다가, 이게 기본기입니다. 이게 제일 기본기 1번. 그 다음에 응용. 그 다음에 같은 탄화에서 다른 기법. 기본, 응용, 같은 탄화의 다른 기법. 그래서 알아두시고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구사하니까요. 우선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현장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그날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대응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바닥층을 공략하든 띄워서 하든 움직이는 먹이에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정지 상태에서 반응을 하는지 목내림 중에 반응을 하는지 되돌림 중에 반응을 하는지 그걸 꼭 살펴야 되고 거기에 맞게 기법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바닥층을 공략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세 가지 기법은 구사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제일 기본은 물론 주바늘 바닥에 다 붙인 수구찌리입니다. 거기서 실력이 조금 더 향상이 되면 움직이는 입질을 공략하면서도 고기가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화세 수구찌리를 연습하고요. 그리고 초칭을 익숙하게 좀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닥을 탄화로 한 초이 길이도 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찬찬히 연습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고기들이 건강 상태가 좋은 노지에서는 더더욱 재밌게 구사할 수 있으니까요. 연습 많이 해보시고 즐겁게 낚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